안녕하세요. 교육진단 국어만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라온 원장님의 네. 무시무시한 평균 점수를 확인을 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바닷바람을 뚫고 오신 그렇죠. 오늘은 유정결 대표님의 어떠한 이야기. 많은 아마 청취자분들께서 굉장히 궁금해하실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딱 느낌이 딱 오시는데. 예. 저 조용히 지금 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예, 말씀해 주세요. 전 수능에도 좋고요, 내신에도 좋고 문법 공부에 몇 가지 팁들 좀 정리할까요? 네. 이 정도. 아까 네네. 우리 예. 모라운 전 대표님 지난 시간에 몸체계도 그리는 외우는 방법 뭐 등등과 관련해서 좀 섞어서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우선 문법은요, 수능에서 수능 국어 영역에서 출제 범위가 가장 명확한 영역이에요. 화법이나 작문, 문학이나 비문학은 출제 영역이 모호한 것 아닌가요? 출제 영역이 없죠. 그냥 전범위거든요. 문법은 출제 범위가 명확해요. 이 말은 공부의 방향이, 공부의 양이, 속도가 정해져 있다 말씀드리고요. 이재식 대표 꾸준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문법 요약 노트를 만들어라. 문법 요약 노트 만들어야 합니다. 만드는데 가급적이면 저는 마인드맵을 이용했으면 좋겠어요. 요즘 친구들은 이게 저희처럼 6필의 세대가 아니죠. 스마트폰 하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데 이 스마트폰의 앱 중에도 마인드맵을 그리는 앱이 있습니다. 알마인드라는 앱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지치기를 계속해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뭐 단어든 문장이든 혹은 의문이든 센터에 단원명을 적는 거죠. 의문을 중심으로 해서 가지를 계속 퍼뜨려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좀 정리를 하면 물론 용어의 개념 모두를 문장 단위로 기억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은 우리의 기억들이 개념 기억을 뇌가 그렇게 장기 기억의 저장소에 저장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단기 기억으로 개념 기억을 작업을 해요. 뇌의 기억 작업이. 그러니까 이것을 수없이 반복을 하는 수밖에 없죠. 그러기 위해서 마인드맵을 활용하는 문법들을 정리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저는 누적 복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특정한 시간에 몰아서 하는 국어공부가 아니라 문법 공부가 아니라 계속해서 누적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이 문법 요약 노트가 이용이 되는데 우선 수업 전에 반드시 이전 수업에 대한 마인드맵을 또 그려라. 당연히 백지노트를 펼쳐놓고입니다. 두 번째, 수업 들을 때 무엇에 주의해야 되냐면 중학교 6학기 동안 문법 공부를 해요. 그리고 중1 때도 두 단원에 걸쳐, 고1 때도 두 단원에 걸쳐서 문법 공부를 합니다. 우리 아이들 대부분의 특징이 뭐냐면 문법 개념을 듣는 순간 내가 아는 거래 그래요. 그렇죠. 예. 실제로 말해봐라, 써봐라고 하면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습자들은 선생님이 입술을 떼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선생님이 설명하기 저거였구나. 그렇게 됐을 경우 우리의 뇌가 망가져요. 그러니까 우리의 뇌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느냐면 내가 잘못 아는 것, 오해한 것도 이해한다고 착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문법의 학습자들이 제발 부탁인데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씀을 듣고 있는 동안에 선생님이 칠판에 대단명을 적는 순간 모든 개념들이 머릿속에 수용도가 아까 마인드맵처럼 그렇죠. 가지치기가 되지 않으면 모른다는 생각으로 수업 시간에 필기구를 손에 놓지 마라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 반드시 수업 후에 백지노트를 통해 마인드맵을 그려서 누적 복습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한자어 공부는 특히 학교 문법은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국문과 출신과 국어교육과 출신들이 사용하는 용어들이 사실은 대학에서 학부 때 배울 때는 다르게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국문과 출신들은 어간이란 말을 쓰는 걸 굉장히 꺼려요. 네. 교수님들 중에 어간이란 말을 그렇죠. 쓰면 뒤통수 때리거든요. 네. 야, 줄기야 줄기. 자음이란 말을 쓰면 굉장히 아주 화를 내시는 분이 계세요. 어떻게 자음이 아들 소리냐. 몸이 어떻게 엄마 소리냐.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라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여튼 우리 아이들 학교 문법 공부를 하기 때문에 학교 문법은 거의가 한자어잖아요. 그러니까 한자어를 잘 들여다보면 문법 용어의 개념의 50% 이상이 드러나죠. 그러니까 어간과 어근 고민하는데 혼동하는데 어간할 때 간이 식물의 줄기 간자 혹은 뼈대 간자이거든요. 그러니까 꽃은 떨어지고 잎은 떨어지고 열매는 떨어져도 줄기는 떨어지지 않고 변하지 않잖아요. 용어의 어간은 변하지 않는 부분이야. 이처럼 한자어를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개념 공부할 때 특별히 우리가 이제 강의를 하는 사람들이 야 형광펜 좀 칠해 빨간색으로 좀 밑줄해 별표에 하는 것들이 대체로 어떤 것들이냐면 문법 규정 중에 다만 단 이런 말들이거든요. 즉 예외적인 것과 특수 용례를 주의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출제자가 선택지를 구성할 때도 아주 매력적인 오답으로 만들거나 정답지를 만들 때 예외 규정이나 특수 용례를 사용하는 것이 경우가 많다. 이것들이고요. 연상 기법을 활용해서 암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니네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몸체계도는 사실 몸체계도는 십자가 몇 번 그려보면 되거든요. 십자가 몇 번 그려서 저는 아까 우리 전 대표님이 말씀하신 몸체계를 아주 잘 알려진 암기 방법 키위를 주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하면 이건 금방 외워져요. 전설 후설로 십자가 한번 그리고요. 평순 원순으로 십자가 한번 그리고요. 그다음 키위를 주게 되어서 내가만 그대로 넣으면 돼요. 근데 모음은 이렇게 참 많은데 자음체계도 어떻게 익히 하시나요? 자음체계도 질문을 허용이 안 돼. 아 그래요? 자음체계도 이렇게 외우면 돼요. 본인 방식을 말씀해 주시는 시간이지 뭐 우리 방식 궁금해하지 마세요. 공기를 막았다 터뜨리는 소리죠. 저는 이렇게 외워. 야 가슴이 터질 것 같아. 가슴이 터질 것 같아. 파열이야. 어디가? 받아가자. 바다가 비읍 파열 파찰까지 되죠. 왜 바다가 마찰이 있었어. 마찰음이에요. 누구랑 마찰이 있었어? 순이 시옷과 이옷이 마찰음이거든요. 야 그 순이가 어떠고 있는데 지금 울고 있어. 울림 소리거든요. 그 순이가 누구야? 마누라야. 마누라야. 그래서 바다가자 순이 마누라야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같은 원리와 원리 중심으로 이해한 뒤 연상작용에 의해 암기할 내용들이 학교 선생님들보다 학원 수업 잘한다? 훨씬 더 많이 있을 거예요. 좀 잘하는데 만만치 않은데 이쪽도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 예를 들어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의 경우에도 삽잡잡을 어떤 경우에 쓰느냐 음운 환경에 따라 다른데 이것도 굉장히 쉬워요. 예를 들어 공부하소 기역 디귿 비읍 시읒 디 다 찾아 디귿 치읒 지읒 그다음 나머지 울림소리 디외 이렇게 외우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연상작용이 암기하려고 노력을 해라. 그런데 이런 것들은 아마 학원 선생님들이 좀 비법처럼 일러준 게 굉장히 많을 것이다. 그래서 혼동하기 쉬운 어려운 이러한 것들은 연상작용으로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결국 이제 문법에서 어려운 파트가 국어 사이죠. 특별히 말하면 중세문법인데 저는 중세문법 공부를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사실 뭐 훈민정음을 창제하던 시절에 문법 어문 규정이 있었나요? 사실은 현대문법의 관점을 그 당시 사료에 적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세문법을 공부하면서 현대문법을 전부 다 다시 복습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훈민정음 세종어제 훈민정음 하면 방점 나오잖아요. 방점이 비분절 의문인 거예요. 이렇게 중세문법과 현대문법을 정리하면 누적학습도 되고 심화학습도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럼 중세문법을 안 틀려요. 우리가 중세문법 문제를 풀 때 기준이 중세국어 자료가 아니잖아요. 중세문법 국어사 문제를 푸는 방법은 현대국어 역이 기준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중세문법을 공부할 때 현대문법 공부를 해라. 그다음 중세문법이 어렵다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워낙에 많죠. 그런데 중세문법 공부의 핵심은 뭐냐면 이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문법이 적용되니까 현대문법과 다른 요소를 별표하면 돼요. 예를 들어 높임법을 이야기하면 주체높임법의 선어말 어미가 현대국에서는 시가 쓰이잖아요. 그럼 시와 관련해서는 매력적 오답이나 정답이
안 만들어진다. 근데 뒤에 모음이 올 때 샤가 쓰이잖아요. 그건 쓰일 가능성도 있는데 주체높임 선문할 범위는 현대국어랑 거의 비슷해서 안 나와요. 그럼 뭐가 많이 나오겠습니까? 현대국어 문법이 없는 게 나오죠. 그게 객체높임 선언할 어미예요.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상대높임법의 경우에도 현대국어는 종결 어미를 쓰는데 중세국어는 선언할 어미가 있어요. 이와 잇.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문법은 제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개념 기억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날아가요. 그러니까 날아가지 않게 하는 방법을 제가 일상에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상에서 하세요. 그러니까 친구에게 받은 문자 메시지, 가족들의 단톡방에 나타나는 문장으로 지금 내가 학교에서 의문하고 있으면 엄마가 보낸 문자 메시지로 의문 공부할 수 있어요. 의문 변동 공부할 수 있어요. 엄마가 오늘 아침에 오늘 국물이 좀 짰지? 그 국물 하면 되죠. 국물. 국물이라는 단어로 의문 변동을 찾아보면 돼요. 오늘 단어의 합성법을 하고 있으면 국물이라는 단어로 단어 합성법 하면 돼요. 오늘 어휘의 의미를 하면 국물이 국에서 우러나온 액체가 국물이었을 때랑 야 국물도 없다 할 때 그 국물이 다르잖아요. 어휘 의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상에서 우리가 교과서에서 교실에서 배운 문법 지식을 좀 적용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아까 그 문법 노트 정리하는 게 필요한데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하는 것보다 저는 한 페이지에 색깔제 뭘 했으면 좋겠냐면 네. 반드시 혼동하기 쉬운 내용들을 정리해라. 예를 들어 뭐 의존명사와 조사, 어간과 어근, 전미사와 어미 반드시 이걸 정리해서 따로 정리해서 전체 문법 요약 노트의 분량이 100이면 예외적이거나 혼동하기 쉬운 것이 20일 때 정리는 이렇게 되었지만 공부는 20쪽에 있는 것을 80을 해라. 80쪽에 있는 것을 20만 하면 된다. 뭐 이렇게 그래서 이런 그 학습의 스킬만 팁만 좀 일러주시면 아이들이 익히고 공부하면 문법은 의외로 쉽다. 생각보다 쉽다. 어렵게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쉽다. 이렇게 말씀 좀 엄마 뭐 문자 갖다 놓고 문법 공부하는 애들은 쉽겠네요. 예. 근데 이제 애들이 엄마 문자문을 안 보니까 그게 문제죠. 선생님 수업 끝났나요? 네. 열심히 저를. 굉장히 좋은 말씀 또 역시 많이 해주셨어요. 그러니까는 우리 그 유정걸 대통령은 공력이 잘합니다. 그냥 빨려 들어간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저랑 상대가 안 돼요. 네. 다들 이렇게 또 서로 편이 92점 라운 국어. 제가 또 저기 그 유 대표님한테 그것도 좀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얘기한 것들이 거의 그 고등부에 좀 초점이 맞춰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좀 중등부에서의 문법 공부는 좀 어떻게 접근하시는 하는 게 좋은지 그것도 좋은 좀 얘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등부의 문법이 굉장히 잘게 쪼개져 있잖아요. 잘게 쪼개져 있거든요. 이제 개정교육 과정에서는 더 잘게 쪼개지고 더 축소가 됐어요. 양이 굉장히 축소가 되어 있어서 제가 아까 개념 기억은 단기 기억으로 기억 저장 장치가 오래 장기 기억으로 전환되기 어렵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중등부 공부는 저는 과목과 상관없이 그리고 문법이든 문학이든 상관없이 교과서 중심으로 스토리텔링 기법으로 공부를 하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러니까 참고서에서 이렇게 단어 중심으로 키워드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을 문장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 교과서 한 서너 번 정도 읽고요. 거기 안에 개념이나 용례가 충분히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생들의 문법 교과서는 개념 이야기가 되고 용례를 열거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중학교 국어 교과서는 그 용례를 개념에 착실하게 적용해서 도해해 줍니다. 그래서 중학교 국어 문법을 교과서 중심으로 공부하게 되면 그것이 고등국어 문법의 디딤돌로 아주 주요하게 작용을 할 겁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유정걸 대표님 말씀하신 걸 이 대목에서 한번 정리하자면 일단은 그 문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해진 양이 있다. 그게 얼마나 좋으냐. 네네. 정해진 양만 그렇죠. 공부하면 5문제 다 맞는데 일단 이 말씀 해주셨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하나도 안 틀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완벽한 형태의 공부를 위한 최소한의 어떠한 암기와 역시 우리 라운구 원장님처럼 자신만의 어떤 독특한 해석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암기를 위한 누적 학습을 제한하시는 거고
그 누적학습에서 가장 효과적인 것은 마인드맵 예. 방식의 내용이다. 그리고 그 마인드맵 방식의 누적학습하는 과정 중에 반드시 혼동하기 쉬운 것들을 네. 특별하게 좀 정리해 준다면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다. 더불어 정말 상위권 학생이라면 문법을 생활화한다면 시간을 더 절약할 수 있다. 엄마 문자나 카톡 혹은 페이스북의 글을 가지고 한번 그때 문법적인 어떤 활용도를 하면서 문법을 가지고 놀아본다면 문법은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렇게 애들을 만드는 게 다 어려워서 학원을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역시 또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또 제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그 원장님 그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나 뭐 학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은 그렇다 치고요. 그래서 똑같은 질문을 던지는데 안 듣는 애들, 부산 너무 멀거든요. 저는 이제 자신이 있는 게 뭐냐면은 뭐 아무리 우리 유 대표님 수업이 좋아도 뭐 서울서 부산까지 안 가실 테니까 여기가 뭐 이게 그러면 안심해도 되겠다. 예, 제가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제가 네. 그거 이거 현아 이거 방송 사고 내시고 막 괜찮아요. 은한가? 제가 예전에 그 대치동에서 한참 수업을 했을 때 학원 가서 초창기 때 제가 부산에 예. 주말마다 수업을 하러 내려간 적이 있어요. 예. 이제 비행기 타고 그때는 KTX 없을 때 비행기 타고 내려가서 한창 많이 모셨죠. 네. 그때 그 공항에 예. BMW 7 탁 놓고 예. 막 문 열어주고 저 그 재미에 막 예. 홀라당 아니 넘어가가지고 대표님 예. 강의하셨던 그 학원이요. 서진학원. 서전. 말했죠. 서전인가? 예, 예. 서전이었죠. 예. 예, 서전. 예. 대, 예. 제가 파랑새 저축은행을 만드셨죠. 어마무시하라고. 그래서 그때 그 되게 재밌었어요. 예. 주말에 이제 대치동에 있다가 이제 주말에 예. 부산에 가서 너무 즐겁게 수업을 한 예. 기억이 있는데 그 부산은 그렇다 치고요. 네네. 예? 부산은 뭐 우리 유정근 대표님 수업 들으시면 되니까 그럼 이제 수도권 학생들을 위해서 좀 조언해주고 싶으신 내용 문법 있으시면 공부를 어떻게 해라. 예.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좀 관심 있는 부분이 생겼어요. 인지과 외곽 제가 이야기를 자꾸 이야기하는 게 그건데요. 저는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 있는 우리 구 선생님들, 제가 구 선생님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나쁜 구 선생님들이 많아요. 저는 어떤 선생님이 나쁜 선생님이라고 생각하냐면 국어가 어려워졌다. 그래서 근본적인 읽기 역량을 길러야 해. 문해력을 길러야 해. 이건 참 좋은데요. 공포 마케팅을 조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다 싫어요. 예. 그러니까 대부분이 그러시는 것 같은데 문법 굉장히 어려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신입생들, 고1 신입생들, 중3들 하실 때 문법을 지나치게 강조해요. 지나치게. 그래요? 그러니까 양도 많고 학생들이 어려워해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문법을 정규 수업으로 넣기보단 예를 들어 큰 줄기에서 문학과 독서를 하면서 방학 때 보충 특강의 형식으로 이거 안 들으면 안 돼요. 지금 이거 이 시간 안 하면 2학년 올라가서 1학년 올라가서 굉장히 고생해요. 그 말씀들이 일리가 없는 건 아닙니다. 예, 맞네요. 그런데 저는 그것이 우리 학습자들의 학습에 굉장히 방해가 돼요. 그러니까 뇌는 아이들 학습자들의 뇌는 그것들이 익숙해지면 문법을 그냥 어렵게 여겨요. 어렵게. 뇌를 망치는 거거든요. 학습자의 뇌를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국어 선생으로가 아니라 어른으로서 부모로서 전국의 우리 수험생들이 문법 그까짓 거. 그까이 거. 들을 수 그까이 자신 거. 있게. 한 개도 안 어렵다. 네. 네. 한 그까이 개도 거. 안 어렵다. 요즘 이 마음이 네. 국어학습의 시작이 반입니다. 뭐 그거 한번 외쳐볼 거야. 그까이 거. 아니 근데 그것도 예. 제가 또 질문을 이렇게 드려볼게요. 근데 그거는 취지는 제가 공감은 좀 충분히 해요. 그런 공포 마케팅을 이용을 해서 그렇게 하는 건 상당히 애들한테 비교육적이고 네네. 당연하죠. 네. 근데 이제 실제로 만약에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사회자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똑같은 질문이기는 한데 네. 이렇게 우리 유 대표님한테 이렇게 직접 배우거나 뭐 그런
배치를 이렇게 못했을 네네. 때 그걸로 얘기를 했었을 때 그러면 그 사실 고등학교 1학년하고 2학년 요 시기에 사실 엄청나게 할 게 많잖아요. 따지고 보면은 수학, 영어, 뭐 다른 사과탐 네네. 이런 것도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국어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그거를 갖다가 제가 아까도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번은 좀 돌아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저기 말씀. 예, 그런 어떤 시간이라든가 계제가 되지 않으면 애들은 네. 그냥 또 이제 네네. 그 시간이 흘러가서 무슨 말씀인지 넘어갈 알것 같습니다. 그럴 현실적으로 제가 말씀. 그거는 제가 말씀드려도 될 것 같은데요. 그 말씀하신 취지가 그 특강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 예. 그리고 국어 학습의 시간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문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정해져 있고 공부하면 되는데 이걸 자꾸 그냥 어렵다라고 얘기하면은 애들이 공부하는데 사기가 꺾인다. 그러니까 설사 특강을 한다 하더라도 설사 공부의 시간을 늘린다 하더라도 학습자들에게 있어서는 문법은 충분히 공부하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접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네. 이게 뭐 인지과학적인 부분이다. 뭐 이런 말씀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현실적으로도요. 제가 저희들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면 국어 고1 문법 비중이 전체 10단원 중에 겨우 소단원 2개이거든요. 더 줄었어요. 개정교육 과정에서. 그러니까 그건 내신 시험 기간에 공부해도 충분히 내신 점수 받을 수 있는 정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언어와 매체 화법과 작문이 선택이 되어버렸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아이들이 2학년 때 언어와 매체 충분히 2학년 기간에 공부하면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아이들이 수능을 준비하면 겨울방학 때 2, 3개월 개념 공부하고 3월부터 6월은 1, 2학년 때의 문법 중심으로 개념 확인하고 6월 달부터 9월은 3학년의 모평인 학평을 통해 실전 적용하고 마지막 고난도 문제 풀면 수능 가서 문제 푸는 데는 그닥 뭐 부담스럽지 않지 않을까. 실제로 현장에서 아이들 만나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이들 문법을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2등급 정도 받는 친구들은 문법 그렇게 크게 부담스러워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2등급을 받는 아이들도 그러니까 문법에서 틀린 아이들이 솔직히 이야기하면 문법 개념을 몰라서 틀리는 경우가 적어요. 문법 개념은 모의고사에 나오는 문법 개념들은 이미 내가 알고 있거나 제시문이나 보기를 통해서 알고 있는 건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그 개념을 용리에 적용을 못하는 거예요. 물론 그 적용하는 것도 연습해야겠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건 그 적용은 국어 공부 핵심인 비문학 공부 독해 잘하면 그거 적용 되도록 돼 있는 것이 수능 국어입니다. 예. 자, 제가 부산 어디 계세요? 부산 제가 죄송합니다. 갑자기 이름이 뭐였지? 파천항 국어. 그거였어요. 아니 어디 남천동? 남천동은 의문을. 그렇구나. 저는 그 해운대랑 사하 이런 데 있었거든요. 동래 이런 데 있었거든요. 갑자기 생각나서 제가 사실은 청취자분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해운대. 제 기준엔 그래요. 저는 제 하와이 와이키키 가봤는데 하와이 와이키키보다 해운대가 더 예뻐요. 그거를 모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꼭 알아야 될 것 같아요. LCT가 생겨가지고 아주 많이 예뻐지진 않아요. 조금 더 이뻐요. 그래도 어쨌든 해운대 바다가 정말 아름답거든요. 네, 그러면 부산에 혹시라도 놀러 가서 얘기하면은 또 상담도 해주시고 그러는 거죠. 대표님을 상담해야 되네요. 그렇죠. 뭐 커피숍 상담도 해주시고 네, 좋은 커피숍도 데려가 주시고, 좋습니다. 횟집도 가주시고, 네. 광안리 떡볶이도 보내주세요. 네. 다리집 떡볶이도.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정걸 대표님 모시고 문법에 대한 이야기, 굉장히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열정적 수업이었어요. 제가 역시 존경하는 형님 그렇죠. 예. 자, 필기 엄청 저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다음 주에 어떻게 하시려고? 요걸 모두 모아서 알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했습니다.